기초 과정 하면서 이제 달았던 연필을 깎으려고 하는데요. 연필은 그 전에 깎았던 방식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연필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깎았는데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전문가, 애니메이션과니까 더 전문적인 느낌을 또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깎는다면은 드로잉 할 때 연필 깎는 방법은 이렇게 길게 밑쪽 좀 밀어내듯이 깎습니다. 자, 칼이기 때문에 손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연필 심도 다름하게 너무 길지 않게, 너무 길면 잘 부러지니까 적당히 길면서 갸름하게 늘씬하게 깎아줍니다. 잘 보이나요? 자, 끝을 뾰족하게. 자, 이렇게 깎아줘야지. 자, 이렇게 깎는 이유는 연필 잡고 그릴 때 각도가 다양하게 긋는 거죠. 눕혀서 할 수도 있고, 중간 좀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아예 세우면 예리한 선이 나오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눕혀서 할 때는 되게 두꺼운 선이, 넓은 선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점점 중간급 나왔다가, 세우면 굉장히 예리한 선까지 나올 수 있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필의 사용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 갸름하고 시원하게 길쭉하게 깎아줍니다. 자, 중급 과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빛에 의해, 자, 빛은 잘 보입니까? 빛은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비춰져 있는 빛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를 먼저 설명하면요. 구를 설명하면, 자, 예전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구를 그릴 때 딱 네모나게 정사각형을 딱 그린 다음에 이렇게 쪼개서 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혹시 구를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그거는 감각이 이제 퇴보하거나 감각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를 그릴 때는, 자, 연필 가볍게 잡고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적당히 구가 나왔을 때 색감을 넣어주는 거죠. 이론적인 설명 먼저 하면은, 구가 있으면 빛이 이렇게 온다 했을 때 여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톤이 있고, 중간 톤이 있지만 여기 닥사이드죠. 밝은 부분이 있고 중간 톤을 크게 보는 거죠. 그 다음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역광이 있습니다. 역광이 있고, 빛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 생긴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거 1, 그 다음에 중간 톤 2, 중간 톤의 폭이 좀 넓죠. 2, 그 다음에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여기 역광이 3번 톤이 있고요. 좀 진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진한 건 이제 3번보다 더 진한 그림자가 있겠죠. 가장 진한 것은 다크사이드라 해서 여기 가장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 자연스럽게 하나의 구호로 보이기 위해서는 톤을 자연스럽게 찾아주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이 원리에 따라서 여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재료 설명에서 하나가 빠졌는데요. 이 테이블 빗자루라 해가지고 이걸 좀 틀어낼 때 쓰는 용도로 하나 이것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틀어내려고 탁 쳐도 안 떨어질 경우가 있으면 그때 손으로 문지르면 여기 색감이 번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어내는 그런 용도로 테이블 빗자루 필요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짧게 잡았을 때 약간 더 예리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더 짧게 잡으면 피부가 닿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지, 약지, 중지 위에 약지, 새끼손가락을 살짝 그대로 올려가지고 약간 손톱 등을 살짝 대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 짧아지면은 약지와 두 개가 닿는 거죠. 더 짧아지면은 세 개가 닿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안정감을 위해서. 근데 피부가 닿으면 분명히 번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연필 잡는 방법을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떠서 불안하다 싶으면 저도 모르게 딱 되죠. 어둠 밑에는 그림자가 역광 바로 밑에 그림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림자는 빛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같은 방향으로 내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오다 보면 여기 내려오는 각도에서 여기서 걸쳐진 그림자는 여기에 닿고요. 여기에 걸쳐진 그림자는 여기에 닿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물론 이쪽에 닿는 부분도 여기 닿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림자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쪽이 좀 더 선명하고 멀리 갈수록 흐려지겠죠. 흐려진 이유는 다른 반사광 때문에 진한 정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연필을 더 예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계속 끝을 하는 방법을 계속 끝을 깔끔하게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도 선생님이 이렇게 자르는데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놓고 안전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서 끝이 뾰족한 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각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은 끝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각도의 끝을 유지하고 모서리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는 위치고 이거는 막 지우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아까 투시 공부를 했는데 투시 공부를 먼저 한 이유가 지금 이 정육면체를 그리기 위해서 투시 공부를 먼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각도를 향해서 소시점이 여기 있으면 이 각도를 향해서 이 각도가 방향을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각도를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 각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소시점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다는 것은 물체가 작은 물체를 그릴 때 그렇게 사용하고요. 소시점이 가까워지면 건물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시점이 여기 있으면 더 가까워지면은 굉장히 더 큰 건물을 표현할 때 소시점을 가깝게 합니다. 지금 그리는 그 소실점 투시의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적당히 테이블에 놓고 보는 정도 크기의 이제 정육면체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볼 때 이렇게 크게 대충 긋는 선들은 이것을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이제 생각하면서 좀 더 사실적인 선을 긋는 이 선들은 실선이랍니다. 실선 다른 말로 형태선. 보조선은 대충 긋는 거고 실선은 좀 더 분석하에 좀 더 정확하게 긋는 걸 실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형태가 보조선에 의해서 형태가 대충 나오고 나면은 보조선 바깥에 나온 보조선은 지우면 됩니다. 지우시고 좀 더 사실적인 형태에 입각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의 끝쪽 부분은 약간 반사광들 때문에, 역광이나 반사광들 때문에 흐려지는, 그래서 정면을 보시면 자, 이런 느낌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기둥은 마찬가지로 소시점을 향해서 하나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기둥 특징상 조금 더 길게 표현이 되겠죠. 좀 정육면체라기보다도 직육면체의 좀 길다란 직육면체의 형태를 먼저 초시점으로 확인하고요. 초시점을 해서 자, 여기는 이쪽을 향하기 때문에 이쪽은 깊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여기서는 안 보이는 각도를 좀 무시하고 그렸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 각도까지 그려줘야 됩니다. 원기둥을 할 때는 4개 각도를 그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보조선으로 쭉 그었는데요. 보조선을 좀 정리하면은 이런 윗면이 나오고요. 또 아랫부분은 이런 밑면이 나옵니다. 밑면과 윗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꼭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꼭지점을 향해서 여기 꼭 모서리는 각이 꺾이면 안 되고요. 라운딩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구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걸 향해서 이렇게 따져주면 위에는 조금 갸름한 형태의 구가 나온다 그러면 밑에는 거의 구에 가까운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시점에 대한 차이겠죠.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높이의 원기둥이다 그러면 내 눈높이 소시점이 있으니까 소시점만큼 없다 그러면 딱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일 건데 약간 내 눈높이보다 좀 낮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여기서 안 보이는 면들을 정리해 보면은 그 특성상 안 보이는 걸 지워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까 처음에 빛이 이쪽을 향해서 왔을 때 여기서 생긴 그림자는 여기까지 갈 것이고요. 여기서 그림자가 약간 이 각도에서 오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온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라운딩 돼서 이렇게 그림자 형성되고 여기서 다크사이드, 꺾이는 시작점에 다크사이드가 있고요. 여기 중간점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 후면에는 이 부분 역광 부분이 있죠. 여기 가장 밝은 부분이 여기 윗면이고 두 번째 밝은 부분이 요면이고 뒤 돌아가는 면, 이 면이 그대로 돌아갈 것이고 중간점 면, 다크사이드 이쪽 역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있고요. 이런 차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기둥은 이쪽에 보여지는 구의 양, 크기 모양하고 밑에 보여지는 면하고 다르다. 그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투시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어서 원뿔을 잠깐 설명하면은 원뿔은 되게 원뿔을 그릴 때 기초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뿔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나 지도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서리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왜 생기면 안 되냐면 여기서 구가 형성됩니다. 아까 여기서 보여주듯이 구가 형성되면은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미세하게라도 라운딩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각도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모서리 보이는 각도는 어떤 각도냐면 이 바닥 시점이 내 눈높이의 시점이 같을 때 그때만 모서리가 생깁니다. 조금만 보이기 시작해도 여기서는 조금 이해가 있으시죠? 여기까지 해서 구와 정육면체와 원기둥과 원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